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피부명리 고급편 하권 303페이지 5월 임수 5월 임수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5월은 양기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며 수시로 화국과 화방을 이루고 화토조열암으로 임수가 무력하다면 허약단명하거나 부옥빈인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 이모, 이임술일주가 되는 것은 스스로 사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특히 병오, 무오월은 흉하며 갑오월 또한 수기를 도게 하여 화기를 강화시키며 목분 화열함으로 좋지 않다. 그러나 갑진시의 갑목이라면 능히 소토할 수 있으며 진토는 화기를 수렴하여 더 이상의 화기 팽창을 막으니 길하다. 이때 우로수가 내려야 윤토 생금하게 되며 갑목은 소생함으로 계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일주가 된다면 무척이나 길하다. 갑진시를 만나지 못했다면 임진일주에 경자시나 신해시를 만나야 길하며 목욕탕, 사우나, 소방서 근무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다. 경호월이거나 이모월을 만나는 것이 길하며 명식의 진토가 있으면 무기토와 순미조토는 없는 것이 길하며 축토는 무난하지만 진토 이외의 토기는 없는 것이 평안한 인생길이 된다. 임자일주가 되는 것은 수화상전으로 좌우충이 되므로 매우 흉하다. 그러나 신축, 갑진, 무신시를 만나 충중봉합으로 희신이 된다면 의외의 행운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좌우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완고하고 굽힘이 없는 성격이라고 하지만 자주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로 작용하며 극단적인 투쟁이나 배신으로 원한이 쌓이게 된다. 또한 주거 환경이 불안하거나 신병이 따르기도 하며 재물 또한 심한 변화가 나타나며 어떠한 일을 하든지 중간쯤에서 재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며 시간과 돈 낭비하는 일이 많다. 부부 회로에도 문제가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기도 어렵고 당주가 태어나고 부친이 파산할 가능성도 많으며 그러나 시주에서 충중봉합이 된다면 효자를 만나고 중년 이후 틀림없이 좋아지게 된다. 5월은 화토가 왕성하므로 왕성한 글자에 대항하면 왕성한 글자는 대노하여 더욱 왕성해지므로 쇠약한 글자는 깨어지게 된다. 수기는 강제적으로 화기를 조절하기보다는 습토의 온도 조절과 금기에 의한 간접 제어가 효과적이므로 임진일주이거나 임신일주가 되는 것이 임자일이 되는 것보다 더욱 길하다. 임자일주가 되어서 좌우충이 되어 수화상경이 되면 더욱더 흉하다. 그러므로 임진일주나 임신일이 길한 것이다. 5월은 겉은 양이지만 쓰임은 정화이므로 음화라고 하는데 5월의 정화는 열기작용을 하므로 용광로와 같아서 염천지절이라고 한다. 개수비가 오지 않으면 화염조토로 사막이 되며 목기는 고사목이 되고 금기는 활동력을 상실하므로 진축습토 한 글자와 경금과 개수가 있으며 신유중 한 글자가 있으면 장유수가 되어 만물이 풍요롭게 하는 부귀명이 된다. 만일 계수가 있으나 경금이나 신금이 없으면 한때의 소나기에 불과하므로 허망할 뿐이다. 계수가 아니면 화염을 이길 수가 없고 경금이 아니면 수기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명식에 유력한 계수와 경금이 있으면 길명이 되고 형제 동료들이 좋아서 행복한 인생이 된다. 계수가 없고 임수가 있어도 재물이 풍부하고 권유가 있지만 계수보다는 부족하다. 만약 경금과 계수가 없고 화토 과다하다면 힘들어 일하고도 공로가 적으며 재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같다. 5월 장마에
금수과다할 수 있으니 이때는 병화와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때의 금기는 지지에 있는 것이 좋으며 지지수기가 넉넉하다면 금기는 없어도 되지만 수화를 통과하는 간목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명식을 보시자고요. 기사년 경호월 임진일주가 병호시를 만났다. 5월에 병화가 투관이 되어서 시상 편제격이 해당이 되는데 편제인 이 병화가 두 개의 오화를 만나서 완전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사주이다. 화기 태양한 제다 신앙 명식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지진토가 두 개의 오화를 양쪽에서 설계하고 있으며 또한 오중에 기토가 통군을 하고 투출되어서 기토생 경금, 경금생 임수를 하지만 시간 병화를 만나서 병임 칠살이 되어서 임수가 깨어지는 그러한 상태이다. 또한 이 경금이 오하에 자고 앉아서 화극금으로 녹고 있는 그러한 상태와 같다. 너무너무 허약한 그러한 상태에 오로지 경금을 용신으로 관인 상생격이라고 그렇지만 너무 허약한 경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론 사중에 통군한 경금으로 기사, 사화생 기토, 기토생 경금, 진토생 경금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은 다행이다. 참 사주가 인수를 의지하는 사주로서 참 다행은 다행으로 여자가 사주가 이렇게 되면 밤낮 없이 일할 줄 알고 사람 성격이 참으로 좋다. 그러나 악독한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과 같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되면 5월에 어쩔 수 없이 지인토를 일지 진토가 상당히 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임수의 진토는 괴강이고 과부살이고 또한 진토에 임묘당하는 임수이기 때문에 눈물도 많고 한도 많은 그러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남편과 내 일지 진토 배성궁이 길하고 남편이 여기에서는 사화에서 사화생 기토, 기토생 경금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오로지 이 경금을 생하고 이 경금 어머니는 나를 생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의 정이 각별하다 그래요. 그리고 기임탁수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반갑다. 다만 죄다 신약으로 너무 제왕한 상태에서 이임수가 어디 가서나 이쁨 받고 쓰임 받는 이임수로 어디 가서나 이쁨 받는 임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반갑지만 너무나 제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정답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부지런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맨날 며칠을 잠을 안 자고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러한 편에 해당이 된다. 임진일주로 태어나 어디 가서나 환영과 귀인 대접을 받으나 흉신악살 시주병호를 만나 도로 무공 인생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서 이 병호는 자식이 되는데 이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다 그래요. 이러한 경우가.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오히려 더 좋지가 않다. 그리고 이 자식은 여기죠. 이 자식은 목분화율로 불에 타는 것과 같아서 일생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이 이임수의 자궁에 문제가 있다. 이임수에 여기에는 목기인데 목분화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두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난다. 자궁과 두뇌 질병, 폐병, 대장 질병이 허약하다. 자궁이 너무너무 허약한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경금이 압충을 당하면 대책 없이 쓰러지는 제다신약 부옥 빈인의 삶으로 공망이 된 병호시를 만나 흉신악살의 자식을 만난 것과 같다. 대부를 이루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려워 일평생 돈이 없는 빈명이지만 금수운을 만나니 불행 중 다행이다. 금수운을 만나서 다행이지만 이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임신계유대운에는 너무너무 평안한 세월을 살지만 갑술대운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요. 이 오로지 의지하는 이 경금과 갑병 칠살이 갖다 발생하고 요 술토는 진술충이 갖다 되면서 오술 합을 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어찌 됐건 이 진토가 쓰러져 버린다 그래요. 진토가 쓰러져 버리고 경금이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관인상생의 그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자칫 갑술대운에는 사망하는 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금수운을 만나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러나 술대운은 인생 최악의 극비운이다. 여명이 재성과하다면 시어머니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가권을 잡고 며느리를 종부리듯 하며 시아버지와 친가까지 무시하는 하천한 시모가 인연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한 가문에서 성장한 남편과 인연이 되므로 한많은 인생이 되기 쉽다. 다만 일지에서 화설금을 하고 있으니 길선한 남편을 만날 수도 있는 사주이다. 또한 신유 입태월이 길신이므로 반가울 뿐이다. 기토는 경금을 생함으로 모친과 사이가 좋으며 병화 부치는 화극금으로 경금을 녹이는 형상이지만 연주에서 천복지재를 하고 병화는 기토를 만나 탐생만극을 이루니 천만다행이다. 당주는 너무나 쇠약하여 만인의 생명수 노릇을 못하며 그 와중에 경금 모친까지 임수를 의지하는 형상이다. 자식은 진중 을목으로 투출되기만 하면 목분되므로 자식 낳기가 쉽지 않은데 대운의 도움이 없으면 산후통이 발생하고 흉사, 부부 이별, 사별, 질병 체질이 된다.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니와 부모가 공망이니 천의 고아와 같아서 외롭고 고독한 인생사가 되는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파란 풍파를 겪고 하늘 보고 탄식하며 피눈물도 흘려보는 인생이다. 당주 사주와 같은 경우 일평생 일 중독증이 되는 명식이다.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하지만 재물이 사람을 따라야 부귀한 것이지 부지런하다고 해서 부귀해지는 것은 아니며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재물은 도망가고 허탈감이 발생한다. 재성과다 명식은 조실부모하거나 서출인 경우가 많으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가 많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는 당주가 태어나고 집안이 기울거나 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재관이 퇴과할 경우에는 부모와 처자식 그리고 재물 등의 인연이 약하므로 승가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명사주가 재성퇴과하면 남편한테 온갖 정성을 다하여 내조하더라도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무와 남편의 형제들이 귀신으로 심한 간섭을 하는 것이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손에서 물기 마를 날이 없는 것이다. 또한 성격이 별나거나 깐깐한 시어머니를 만나 시집살이를 하거나 두 분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경우가 많고 남편궁도 아름답지 못하여 재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러한 사주의 경우 힘들여 일하고도 본전을 못 찾고 오히려 생명의 원기가 소멸되어 단명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특수 기술을 배워 스스로 자립성가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정도일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자식을 안 낳는 것이 좋다. 자식궁이 흉신악살의 공망이므로 없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당주는 임신계유대운은 평길하여 결혼도 하고 평안했으나 갑술대운은 갑경칠살의 진술충이 되어 백년탄물이 일조진이요 생사를 판단하는 운이니 45세 계축년을 만나 남편이 밤새 안녕하였다. 그렇게 사주의 형상대로 과부가 되었으며 자신 역시 신병신액을 겪다가 을대운 51세 김인년 한많은 인생 종착역에 도달했다.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개해년 무오월 이모일주가 기의시를 만났다. 참 괜찮다 그래요. 이 비겁이 혼잡한데 이 무토가
무게합으로 기반을 시켜줘서 계수에 그것이 갖다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온도 조절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후계의 오화 중에 기토가 통군을 해서 오화생 기토, 기토생 유금이 되기 때문에 신강해졌다 그래요. 연지의 임수까지 해수까지 만나고 신강해졌다. 그래서 관살 혼잡을 또한 기토 하나 정관만 남겨놓고 맑아졌다. 이 중에서 기토의 기임 탁수 현상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5월에 이 기토가 오중에서 통군을 하고 5월의 기토 성분은 조토 성분이다. 이 계수가 있었으면 윤토가 되었을 뻔했지만 이 계수가 무게합으로 기반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래서 기토는 오로지 기임탁수가 아닌 이 유금을 생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관살이 맑아졌고 비급이 맑아져서 양실 음어하지 않고 음실 양어하지 않고 괜찮은 상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5월에 축진이 한 글자 있고 유력한 경금과 계수가 있으면 행복지명이 되는데 당주는 관살 혼잡이 되었지만 연월관 무게합에 합관유살이 되었고 기토와 임수는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5월 기토는 조토이므로 기임탁수가 약하다. 또한 기유가 간지상생으로 와서 인수를 생하니 맑은 정관이 되었다. 이 사주의 좋은 점은 계수가 관성을 맑게 하였고 무게합하에 진압이 되지 않았으며 계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 반갑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유기하며 만물이 풍요롭다. 사주가 이처럼 구성이 되면 부귀를 이루게 되는데 연주 조상궁에서 길신으로 청기가 있으며 자식궁에서 길신임으로 효자를 만나고 계수는 여동생이며 무토는 여동생의 남편인데 합살 유관하여 관성을 맑게 함으로 여동생이 양호하다. 월지 오중정하는 부친이며 일지 오중정하는 처성이 되는데 오중기토 정관을 생하므로 부모와 처, 육친의 덕이 많을 것을 상징하는데 기신이 없는 명식으로 짜여져서 국록지명에 해당한다. 당주 임수는 해수의 록군하고 유금의 생조를 받아 필요 용수가 되었으므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 명식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는 합동하는 상태로 기반되지 않는 무게합이므로 무토와 계수가 자기 본분을 지킨다는 점이다. 천간에 합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반이 아니다. 합해서 화한다면 무정한 화가 되어 화기를 강화시키고 금기를 제압합으로 흉하지만 자기의 본분을 지킴으로 행운이 따르고 육신의 덕이 좋아진다. 그래서 당주는 수운으로 가면서 재성을 제압하고 인성을 보호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는 수직 상승이 되었고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상기 명식은 적천수에 기록된 명식인데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청간합과 기임탁수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라는 뜻에서이다. 그리고 아래 명식을 비교해 보라는 뜻에서이다. 자, 이 사주는 임인일주로 와서 인호술 화국을 이루었다. 그러나 화국이 진합은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병화나 정화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합은 아니며 이 임수가 사주격이 상당히 안 좋죠. 이건 지금 왜 그러냐면 오로지 이 화국 속에서 경금이 지금 현재 투출이 돼서 경금을 의지하고 이 축토에 지금 현재 계수가 투관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게합이다. 그리고 이 관성을 연결시켜서 경금까지 오는 부분이 없다 그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사주는 기토가 있어서 연결이 기유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이 사주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화국에 놓고 있는 경금이고 그러나 이 축토가 있어서 이 축토생 경금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요. 그래서 이임수 자신이 너무나 허약하다. 그리고
계수가 이쪽 월간에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무토가 월간으로 와서 안 좋다 그래요. 너무 신약하다. 이 부분에서는. 이 우의 사주에서는 해수가 있고 기유로 관인 상생을 해서 왔는데 이 사주는 해수도 없고 어떠한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극신약에 해당이 된다. 실살 무토를 계수가 합으로 제합해 주니 기란듯하지만 이 명식에서의 계수는 무게합화의 진합으로 변한다. 축토가 있어서 화기를 수렴하고 경금을 생한다고 하지만 무게합화의 진합으로 병경으로 변한 무게가 경금을 녹이는 기신으로 변하고 축토는 경금의 임묘지이다. 그러므로 죽어 있는 경금과 같은데 임수와 경금이 축토에 허약한 통근처를 지니고 있으므로 축토가 형충을 당하고 경금이 파극당하면 사망수이다. 경금이 경술로 와서 상생이 될 듯하지만 인호술 화국으로 경금을 녹이고 화염조토이므로 생금 불가하여 임수를 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국에서 병경화가 투출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 계수 아군이 적군으로 변하니 친구 형제로부터 배신당함을 상징한다. 당주는 신체가 허약하고 병이 많았으나 정사대우는 사화의 경금이 장생이며 사화가 축토와 합해서 경금을 생교하기 때문에 무사했다. 병진대우는 병화가 귀신이지만 진토가 화를 생금함으로 무사하였으나 을묘대우는 을경합에 묘술합화가 되어 금수기를 극절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병술련을 만나 폐병과 신장병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형적인 제자신약의 피해이다. 당주는 육친덕을 논할 수 없으나 모친의 덕은 있다고 하지만 모친 역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판에 이임수를 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5월 임수에 임진, 임신 이름 반가우나 임인, 임오, 임술 일주가 된다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니 육친의 덕을 기대할 수 없는 격이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